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재혼을 고민하는 여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랑의 기술, 유익한 섹스 이야기 들려주실 여성 클리닉 전문의 박혜성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성입니다. 네,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수다 한번 떨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수다는요. 재혼을 고민하는 여성 이야기입니다. 저는 3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지금은 재혼을 하려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만난 남자랑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질이 닫혀서 삽입이 안 되더라고요. 62 나이 때문일까요? 젊었을 때는 질이 건조해서 성관계가 어려울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원장님, 이분 표현대로 질이 닫혔다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뭐 나이 때문인가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자궁이 닫혔다, 네. 질이 닫혔다 얘기를 하는데 네. 실은 이제 질이 막혔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음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닫혔거나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남자 책임도 좀 있지 않나요? 남자 책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1시간씩 애무를 했는데도 그 정도 했으면은 죄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삽입이 안 된다고 저한테 한 두세 번, 서너 번 시도하고 오시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한 5년, 10년 전에 사별을 했거나 이혼하신 분들. 이분도 3년 전에 네. 남편과 사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별한 다음에 오랫동안 섹스리스로 살다가 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약간 좀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3년 동안 안 했어, 부인하고. 그런데 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 돼. 그럼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또 그쪽으로 가시나요? 이거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런데 나이가 젊고 충분히 흥분이 잘 되고 애기 많으면 네. 실은 삽입하는데 별 문제가 지금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62이에요, 나이가. 그렇죠. 그 나이 때문이기도 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장 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다쳤어요. 네. 근데 다리에 기부스를 했어요. 네. 6개월 후에 기부스를 풀었어요. 그러면 근육을 비교해 보면 한쪽이 완전히 반쪽 돼 있죠. 네. 맞아요. 그것처럼 질도 오래 안 쓰면 거의 이렇게 다쳐버려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특히 나이가 갱년기 이후에 그럴 경우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아무리 용을 써도 흥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삽입하려고 하면 안 들어가는 거죠. 저 원장님 궁금한데 나이랑 상관없이 그럼 젊은 사람들도 그럼 성관계를 오랫동안 안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막히거나 다칠 정도는 아닌데 네. 여성이 느끼기엔 아파요. 오랫동안 안할 경우. 그 영향이 있네요. 그쵸. 아. 용불용설이에요. 이 반대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안 했어. 네. 그리고 수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유행위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막상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빨리 이게 끝나버리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뭐 왕복 2번 정도에 끝나버리거나 흥분도가 높아지면 바로 해버리거나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점검을 해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남자는 주로 사정이 빠르거나 아니면 발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발기까지 그 문제까지 가나요? 너무 흥분하면 빨리 사정하게 되고 또 너무 오래 안 쓰면 발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만약에 이제 성관계를 할 사람이 생기면 본인이 자유행위를 하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야죠. 트레이닝을. 다시 계속 기능이 해야 돌아올 된다는 수 얘기군요. 저희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자위기구를 쓰면 안 된다, 남자는. 왜냐하면 너무 그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도구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 질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굉장히 무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이제 자유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할 때 그 강도, 빈도 너무 강한 압력으로 또 너무 자주 하면 네. 여성의 질이 좀 더 부드럽기 때문에 네. 강하진 않잖아요. 네네. 부드럽지. 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하면 또 여성의 질에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네. 넣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왜냐면 자극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파이프에 물이 오랫동안
통과를 안 했어요. 그러면 수도를 틀어도 그 파이프가 녹슬거나 그런 것처럼 남자들 혈관이나 거기도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위 사례자가 62인데 네. 갱년기 이후가 되겠잖아요. 그쵸. 그럼 갱년기 이후의 질의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이분처럼 한 네. 3년간 섹스리스인 경우도 있지만 네. 한 1, 2주 한두 달만 성관계를 안 해도 질이 건조한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러면 갱년기라서 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갱년기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네. 질 점막이 굉장히 얇아져요. 급속도로 더 얇아지는 굉장히 얇아지고 네. 그리고 애기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할 때 마찰을 하게 되면 남자도 아프게 돼요. 상처도 쉽게 생기고 네. 감염 문제까지. 전번에 어떤 여성이 왔는데 네. 남편이 정말 섹스 중독이더라고. 어. 결혼해서부터 매일 2-3번 하고 임신했을 때도 아기 낳기 전날까지 하고 어이구. 아기 난 다음에도 병원에 2박 3일 입원한 다음 날부터 하고 어머. 어머나. 에브리데이. 매일 에브리데이. 했는데 매일 했는데 네. 부인이 폐경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데 부인이 물이 안 나와도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음경이. 남편이요? 아. 까지면서. 그것도 살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니까 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2주일에 한 번 하다가 한 달에 네. 한 번 하다가 나중에는 1년간 섹스리스로 왔더라고.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신 분이 안 될 정도면은. 그렇죠. 부부 관계가 되게 안 좋아졌겠네요. 그러니까 이 질 상태가 네. 여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그리고 거기 갈라진 데다가 음경을 마찰하면 둘 다 피가 묻어나올 정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위 사례자 같은 경우는 한 3년 동안 섹스리스였고 그리고 갱년기 이후니까 네.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원장님을 그래서 찾아온 경우인가요? 너무 많죠. 이런 경우. 재혼이거나 네. 뭐 결혼이었거나 이혼이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관계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여성들. 근데 옛날 같지 않은 거죠. 아예 관계 자체가 안 돼서 나 이제 여자로서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례자처럼 이렇게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은 어떻게 성생활을 하면 좋은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엔 절망해서 오셔요. 네. 나 이제 끝났구나. 네. 그리고 다시 재혼은 못 하겠구나. 네. 여자로서 사랑은 다시는 못 받겠구나. 아, 이제 재혼할 때 기본 조건이 남자의 경제력, 여자의 성생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게 안 되면 남자가 굳이 자기가 번 돈을 그 여자한테 갖다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혼자 밥 시켜서 먹어도 되고 네. 네. 정말로 안 되면 뭐 나가서 돈 주고 해도 되는데 굳이 키핑하면서 그 여자가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안 해주는 거나 못 해주거나 네. 그러면 이제 재혼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으로 남자들이 손만 잡으려고 결혼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혼의 조건에 반드시 여자의 성생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다시 갱년기 전 상태를 네. 그런 질을 만들어줘야 되죠. 네네네. 성관계할 때 물도 잘 나오고 당연히 삽입도 가능하고 서로 아프지도 않고 네. 그리고 흥분도 잘하고 성욕도 네. 좋고 네. 이런 상황을 다시 만들어주면 돼요. 네.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가장 간단한 것은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거예요. 아,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 네, 첫 그게 번째.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싫어하는 여성들이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내가 유방암의 위험까지 맞아요. 암이 맞아요. 걸릴 수 있는 데까지 그 성생활을 위해서 내가 그걸 먹어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방암이 아니어야 되고 네. 유방암의 위험이 없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분 자체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있으면 또 안 돼요. 아,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나요? 왜냐하면 피가 약간 탁해져요. 그러니까 그 피의 혈류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더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드실 수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게 네. 가장 쉽고 네네. 못 먹을 경우는 이제 네. 에스트로겐이 안 들어있는 윤활제를 쓰는 거예요. 아, 질 내부에 그냥 좌약처럼. 네. 그렇죠. 뭐 질정을 쓰든 뭐 젤을 쓰든 뭐 루브리컨트, 윤활제나 뭐 보습제를 쓰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겨울에 피부가 그 건조할 때 네. 그렇게 바르는 것처럼 질에다 바르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발랐을 경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또 그게 말라요. 네. 말라버려서 또 아파요. 그럼 또 발라야 돼요. 그러면 좀 근본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제 근본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레이저를 하거든요. 네. 레이저를 하면 질 밑에 있는 점막층에 콜라겐층을 자극해요.
네. 그래서 콜라겐층이 두꺼워지면서 네. 질이 도톰해지면서 네. 애액도 많아지고 네. 탄력도 생기죠. 네. 또 시술이라서 좀 부담도 없겠어요. 이제 부담은 전혀 없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죠. 아, 그 부담은 아. 있군요. 네. 네. 뭐든지 그 경제적인 부담은 또 따르는 네. 것 같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네요, 원장님. 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사례자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자궁적출을 했고 유방에 석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게 부담이 돼서 최근엔 식물성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죠. 갱년기를 극복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질 건조증도 해결이 안 되고 성교통 때문에 성관계도 어려웠어요. 그 남잔 자꾸 성관계를 원하는데 당신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거요? 시거원 믿음이 가야 말이지. 왜 자꾸 피하기만 하는 건데? 그렇게 힘들면 병원에 가보든가. 이러다가 재혼이고 뭐고 다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제가 이 나이에 재혼하려는 이유는 사실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생각이 더 많거든요. 돈도 없고 나이는 많고 여자로서 매력도 없고 어떤 남자가 저 같은 걸 좋아하겠어요. 이런 얘기하긴 좀 뭐한데 솔직히 당신 같은 처지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 거 아니요? 시가 뭐 끌리는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으니. 그 사람 말에 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사실이 그런 걸. 질 건조증 때문에 성관계가 어려워서 재혼을 할 수 없다니.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결국에 산부인과를 찾아간 건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원장님, 이분 같은 경우 질 건조증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질 건조증 때문에 네. 질이 막혀서 성관계를 못한 거죠. 아마 이분은 질압은 높고 질은 좁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질 건조증만 해결하면 명기가 될 수 있을 건데요. 네. 원장님, 질압이 높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질의 압력인데 네. 우리가 혈압 재듯이 네. 질에 프로브를 넣어서 네. 질의 압력을 재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 압력이 높으면 안 좋은 건가 봐요? 좋죠. 아, 좋은 건가요? 그렇죠. 꽉꽉 물어주죠. 압력이 꾹꾹.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네요. 질이 좁으면서 질압이 높은 거는 명기인데 문제는 질이 건조하면 성관계 자체가 안 되죠. 부드럽지 않으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네. 삽입이 어렵죠. 그러면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명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지금 이 남성이 네. 뭐 몸으로라도 때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런 말들을 하나요? 연기하면서 너무 무섭지 않나요? 진짜 너무 무섭던데. 사실은 네. 이런 말이 되게 여성 비하의 발언이긴 한데 네.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성관계를 못하는 남자들이 네. 화가 나면 네. 입에서 아무 막말 나와요. 막말 대잔치 나요. 아무리 나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네. 하여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왜냐면 그런데 반대로 또 성관계가 가능하면 언제 이런 말을 했냐는 듯이 싹 또 사라지고 막 그 찬양이 나와요. 단순하네요, 정말. 그래서 실은 이 여성은 질 건조증만 해결되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치료나 어떤 시술이 필요할까요? 일단 유방에 석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호르몬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석회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네.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뭐 어깨에도 석회가 생기고 네네. 자궁에도 석회가 생기고 네. 뭐 콩팥에도 석회가 생기고 아. 이제 돌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중요한 부위에 돌이 있을 경우는 굉장히 아프고 보통 아무 기능 안 하는 부위에 있을 경우는 증상이 없는데 네. 이제 유방에 석회가 있을 경우 양성 석회가 있고 악성 석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성 석회는 그냥 암이 아니라는 거고 네. 이제 조그만 것이 굉장히 흩뿌려 있을 경우는 우리가 악성 석회를 의심하는데 네. 그 부위는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네. 암이 아니면 호르몬약을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방 때문에 실은 호르몬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고 네. 또 유방암이 요즘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유방 체크하고 네. 유방암이 아니면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굉장히 이익이 많은 약이에요. 네. 네.
그럼 유방암이 있으면 질 레이저를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유방암이 의심되거나 네. 뭐 양성 석회긴 하지만 그게 계속 자라거나 뭐 많아지고 있으면 네. 불안하다. 난 도저히 성관계를 위해서 호르몬약을 먹고 싶지 않다. 이럴 경우는 질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이 좋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로 하셨다니까 어떤 처방,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산부인과에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 처방도 받았고요. 질 레이저 시술도 받았잖아. 이게 진짜 아니요? 아휴, 쑥스럽게. 네, 질 레이저가 최고의 치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험도 해봤잖아. 난 아주 좋았는데 당신도 좋았지? 좋았어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어이구, 당신 엄청 느끼는 것 같던데? 안 그래? 몰라. 아유, 진작 할 걸 그랬어. 그 레이저 말이야. 그러게요.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나도 할 맛이 나더라고. 이렇게 간다는 걸 괜히 걱정을 했으니 그동안 내가 뭐라 그래서 마음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미안해요. 이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제 나도 잘할게. 응? 우리 결혼합시다. 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응?